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6월 26일 제가 있는 이 독일 베르히테스가든은 오전 7시 19분입니다. 한국은 오후입니다. 김용옥 도울이라고 불리는 김용옥 씨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향하여 미국의 괴뢰, 퍼핏, 괴뢰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 이런 거짓말과 막말을 섞어서 했다가 결국 유족인 이인수 선생으로부터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만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는 지난 3월 16일 KBS 1TV 도올 아인 오방 간다. 그 제목도 괴상하게 붙였네요. 김일성에 출연해가지고 김일성과 이승만은 소련과 미국이 한반도를 분할 통치하기 위해 데려온 자기들의 일종의 퍼핏 괴뢰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김일성은 소련의 괴뢰가 맞아요. 김일성은 소련 정보기관이 간택한 사람이고 나중에는 스탈린이 박헌영과 함께 김일성을 모스크바로 불러가지고 직접 면접 시험을 치고 김일성을 선택을 했습니다. 김일성은 그것을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김일성은 확실히 괴뢰입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건국 과정에서 미국과 특히 미 군정 당국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싸워서 한때는 영검도 되었던 사람이에요. 이승만이 너무 앞서가니까, 너무 반공적으로 앞서가니까 하지 군정장관이 한때는 존경했다가 매우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하지 군정장관은 어쨌든 좌우 합작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승만은 공산주의자는 호열자와 같다. 인간은 호열자와 같이 살 수 없다. 딱 잘라 거부를 하고 오히려 워싱턴으로 달려가서 워싱턴의 여론을 움직여서 북한에 이미 괴뢰 정권이 세워졌으니까 남한에라도 민주 정권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설득했던 사람이 어떻게 괴뢰라고요? 괴뢰라고?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갔다시피 해서 맺었던 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즉 한미동맹인 것입니다.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1953년 6월 18일 유명한 방공포로 석방입니다. 방공포로 석방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지 않으면 나는 혼자서 북진하겠다. 이런 사인을 준 것이죠. 더구나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1954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1954년입니다. 의회 연설을 하면서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대소 정책을 비판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사실은. 더구나 정상회담을 하다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일본과 수교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그 나간 등을 향해서 저런 고얀 놈이 있느냐고 소리쳤던 사람이, 물론 한국말로 통역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을 미국의 괴뢰라고요? 이런 불황무식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KBS가 방송을 한 저희는 뭐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내려앉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죠.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이승만을 괴뢰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괴뢰 정권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과 똑같이 괴뢰 정권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학자로서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비겁함입니다. 비겁함. 이승만이 괴뢰라고 하면은 괴뢰라고 하든지 해야지 왜 김일성과 섞어요? 김일성과 이승만을 같이 괴뢰라고 하면은 나는 김일성도 비판을 했다. 이런 소리 들으려고 김일성과 이승만은 소련과 미국의 괴뢰였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이 비겁함, 비열함이죠. 비열함. 이건 뭐 지금 문재인 정권의 말투하고 참 일맥상통합니다. 김명옥 씨가 이런 막말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정권이 자신을 뒷받침한다. 이런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KBS가 이런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다. 아니면 어떻게 이런 방송을 합니까? 아직 여기에 대한 제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으니까 방송통신위원회도 같은 통속이죠. 또 김 교수는 여기에 끝나지 않고 3월 23일 방영된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이승만이 제주도민들의 재헌국회 총선 보이콧에 격분해 제주도민을 학살했다고 또 했어요. 여수에 주둔한 14연대를 제주도에 투입해 보이는 대로 쏴 죽일 것을 명령을 했다. 이것은 좌익들이 하는 이야기. 아니 무장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군대를 보내가지고 진압하지 않으면 제주도를 독립공화국으로 만들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찰도 죽었어요. 군인도 죽었습니다. 이런 것을 요때는 또 양비론으로 나가지 않고 한쪽 이야기만 들어가지고 이것도 국가와 국군의 불리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이전 대통령이 여운형의 살해를 지시했다고요? 다 허위사실인데 이 뭐 소개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거짓말을 소개하라 하면 거짓말이 확산되니까 이번에 보니까 하나 통쾌한 것은 김명옥 씨가 임자를 만났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양자 되시는 이인수 선생이 고소 대리인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지금 이승만 학당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경제사의 최고 학자죠. 한국경제사, 저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국경제사를 필생의 사업으로 연구한 바로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그리고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를 고소 대리인으로 내세웠습니다. 임자를 만났습니다.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 한국 현대사에 가장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더구나 조선시대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으므로 조선시대와 너무나 다른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사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냐 하는 것을 피를 토하듯이 쓴 저작이 여러 권 있습니다. 이분의 이 끈질긴 사실 확인 노력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데 사실로 무장한 이영훈 전 교수가 거짓으로 선동으로 막말의 이 김명옥 씨를 반드시 잡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재판은 아주 흥미로운 재판이고 물론 상식적인 법 정신을 가진 재판부를 만나야 되겠지만은 너무나 압도적인 진실이 이영훈 그리고 이인수 두 분을 뒷받침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